배우자 수면 깎아먹는 빌런 1위. 묶었다가 말없이 푼 남편.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와 남편은 원래 향후 3년 정도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정도 됐을 때 횡단보도를 걷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크게 치여서 골반이랑 허리 쪽을 많이 다쳤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당장 치료를 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시 협진해 주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번 사고로 자궁이 많이 불안정해졌어요. 이거 적당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애는 안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아이가 생겨도 이게 안전하게 착상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마음 아픈 얘기였지만 일단은 저의 건강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제 몸이 어느 정도 나았을 때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그 정관절제술이라는 게 있대. 그러면 이게 임신 걱정 안 하고 부부관계 괜찮지 않을까? 자궁이 안정될 때까지 남편을 묶어놓기로 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부터 속이 미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말했죠. 야, 너 임신한 거 아니냐? 내가 아까부터 듣겠는데. 너 코가 많이 막혔구나. 나 비염. 아예 알잖아. 나 임신할 일 없어. 야, 근데 아무리 봐도 너 있던 느낌이야. 너 족부지 못하지. 야, 혹시 모르니까 너 테스트기라도 한번 해봐봐. 정말 혹시 몰라서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태기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2줄 임신이었죠. 산부인과로 바로 달려갔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세요. 아니, 지금 2달 정도 되겠는데요? 근데 선생님, 저희 부부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정관절제술이 효과가 없기도 한가요? 아니면 어떤 시기가 지나면 풀린다던가?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일부러 풀지 않는 이상 그럴 리가 없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것 봐. 이거 뭘로 보여? 이거 혹시 초음파 사진이야? 저기 임신했어? 와, 대박! 우리 아기가 생겼어! 야, 옥수다 사랑해! 야, 진짜 수고했어! 의심은 확신이 됐죠.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묶었는데 애가 왜 생겨? 야, 너 닮은 애기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불렀어. 뭐? 너 미쳤어? 그런 거 상의도 없이 왜 해?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아니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면 나한테도 애기한테도 안 좋다고 했던 거 잊었어? 근데 우리 닮은 애기 갖고 싶은데 어떡해. 머리가 핑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미 가져버린 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놈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죠? 와 이건 진짜 와 이거는 내 몸을 너무 무시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아내가 평소라고 해도 문제가 될 일이에요. 그쵸. 아니, 임신은 정말 아름다우고 정말 벅찬 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지금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그쵸, 당했잖아요.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리고 혹시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엄마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그쵸.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말도 없이 협의했고 묶을 땐 협의했다, 풀 때는 협의가 없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해요. 심각하죠. 처음에 묶을 때는 왜 묶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아이도 좋아하지만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니까 그녀와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건강하고 또 의미 있는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묶은 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풀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합의도 없이. 네. 근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의사가 괜찮습니다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죠. 거거든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죠. 제가 예측을 해보기는 아내하고 부부 생활을 해봤어.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아내가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겉으로 볼 때 괜찮으니까 아마 아내가 혹시 지금 아이를 갖는 걸 조금 당겨도 네.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고귀한 생명의 탄생은 둘이 얘기를 하고 합의하에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범죄 아닌가?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남자들에게 어떤 이제 얘기가 있냐면 정관 수술을 하면 네. 나중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정자가 충분히 건강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남자들 사이에 일종의 루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전혀 관계 없거든요. 전혀 없구나.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런 루머를 어디선가 듣고 불안이 높아져서 이 남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푸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거는 일종의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일 수 있죠. 아내에 그렇죠. 대해서는. 임신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을 때 이 아내의 몸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는 한 인생에 대해서는 범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요. 네. 어떻게 할 거냐인데 생겨버린 애를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일단은 산부인과랑 그다음에 정형외과, 그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각종 부서들이 있을 텐데 네. 꼭 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몸 상태가 어떤지, 임신한 상태인지, 이런 임신이 지금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네. 또 혹시 유지가 된다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혹시 유지가 안 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전문의들 만나야 위험하면 돼요. 어떡해요. 그럴 때에는 산모를 전 보호해야 된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평생 사죄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의사결정의 방식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철 씨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방식이 대단히 일방적이라는 거. 네. 두 번째, 이 어쩌면 두 생명 앞에서 굉장히 미성숙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일방적인 데다가 미성숙한 판단을 한다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연자께서 앞으로 이 남자와 함께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 남자가 앞으로도 그럴 수는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게 정말 럭키해서 아이도 엄마도 건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이 남자를 아주 좀 다잡을 만한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잡을 만한 기회. 이를테면 결코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화도 크게 내시고요. 화내야죠. 그다음에 앞에 앉혀놓고 정말 정색을 하시고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다면 부모님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이 여인의 몸에 문제가 생긴 이 부모님도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장인 장모를 같이 만나야 돼요. 무릎 꿇고 전 사과도 해야 된다고 사과해야 생각해요. 돼요. 부모님께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다시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리고 정신에 그리고 생애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레슨, 교훈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생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이 남자랑 함께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죠. 이게 엄청난 일이긴 한데 네. 이것을 통해서 이 남자랑 내가 이혼을 할 것인가? 일단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또 이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면 그냥 저는 이대로 갈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한다면 애기 아빠로서도 정말 큰 죄를 진 거거든요. 네. 여러 판단을 통해서 이 남자가 그래도 괜찮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나랑 같이 생애를 길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 결혼을 쉽게 파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가 가장 생애 초반에 결혼 초반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잘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남자를 고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정말 불행 중 다행은 오늘 나온 남편 중에 제일 착해요. 그죠? 착한 건 제일 착해요. 그나마. 네, 그나마. 근데 가장 착한 자가 가장 큰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잘못하는 게 더 무섭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빌런 왕은 아내 몸 상태 때문에 상해에서 묶었다가 아내 몰래 풀어서 아내가 임신하게 만든 빌런이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왕에게 한마디 해 주셔야죠. 상철, 욕망 앞에 서지 말고 생명 앞에 서라. 야,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 상황을 제 딸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것 같아요. 내 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아우, 정말 너무 정말 속상하고. 찾아온 생명은 너무 고마우나. 그럼요. 그렇죠.